아버지가 정신없을 때 명예 이전한 거 아니야? 효도한다고 하면서 실은 재산 노린 거지? 오빠들이 아버지 몇 번이나 찾아왔어? 명절 때나 겨우 얼굴 비추면서 무슨 효도 타령이야? 30억이야. 30억. 그걸 너 혼자 가질 순 없어. 형제가 몇인데.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마음이에요. 우리 이미 언론사에 제보했어. 막장 유산 싸움으로 기사 나갈 거야. 내가 협조 안 하면 오늘은 30억 유산을 둘러싼 막장 형제들의 탐욕과 한 딸의 눈물겨운 싸움을 담은 실화를 들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감동 실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골목길, 오래된 간판이 발해가는 성희 미용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45년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미용실은 오성희가 아버지 오영수와 함께 살아온 삶의 터전이었죠.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 성희는 여전히 아버지의 빈자리가 낯설기만 했습니다. 성희야, 가족회의 하자고 형님이 그러시는데. 막내 오빠 성우가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51살이 된 성우는 여전히 성희를 어린 동생 대하듯 했죠. 성희는 손님 머리를 만지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언제? 내일 오후 2시 큰형님 사무실에서. 성우는 그 말만 남기고 황급히 나갔습니다. 성희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가위를 들었죠. 10년 동안 아버지를 간병하며 지켜온 이 미용실, 그리고 혼자 살아온 45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강남의 번듯한 빌딩 10층에 위치한 성재의 사무실. 53살의 큰오빠 성재는 이미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성우도 부인과 함께 와 있었죠. 성희만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아버지 유산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강남 빌딩 2채, 예금 15억, 주식 5억. 성재와 성우는 이미 모든 것을 계산해 놓은 듯 했죠. 빌딩은 큰아들인 제가 맡고 예금과 주식은 성우가 가져가는 걸로 하죠. 성재의 말에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희는 가만히 앉아만 있었죠. 어차피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딸은 출가 외인, 그것도 시집도 못 간 노처녀는 더더욱 가족의 변방이었습니다. 성희 너는? 성재가 뒤늦게 성희를 바라봤습니다. 책상 아래에서 낡은 상자를 꺼내 성희 앞에 놓았죠. 아버지가 너한테는 이거 하나 있다고 하셨어. 유품 상자야. 성희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받은 것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었죠. 성우의 부인이 비웃듯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생은 내가 다 했는데 아버지도 참. 성우가 어색하게 말을 꺼냈지만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성희는 조용히 상자를 품에 안고 일어났죠. 그럼 난 가볼게요. 야, 성희야. 서류에 도장은 찍고 가야지. 성재가 소리쳤지만 성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중얼거렸죠. 딸로 산 죄인가, 효도한 죄인가. 나한텐 왜 항상 나중만 남는 걸까? 평택 미용실로 돌아온 성희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함께 낡은 엽서 한 장이 들어 있었죠. 1985년도 소인이 찍힌 미국 엽서였습니다. 엽서를 뒤집어 보니 아버지의 젊은 시절 필체가 보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이라는 주소와 함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죠. 내 모든 후회는 여기에 묻는다. 성희는 엽서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미국에서 일했다는 이야기는 어렴풋이 들었지만 자세한 내용은 몰랐죠. 1970년대 후반 많은 한국인이 미국으로 돈을 벌러 떠났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버지도 그중 한 명이었던 걸까요? 며칠 후 미용실에 단골 손님인 박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80이 넘은 박할머니는 동네에서 가장 오래 산 어르신이었죠. 성희야, 내 아버지 돌아가셨다며? 참 안 됐구나. 네, 할머니. 그래도 편안하게 가셨어요. 박할머니는 파마를 하며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 아버지가 미국에서 꽤 잘 나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서 말이야. 성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고, 너는 몰랐구나. 내 아버지가 미주 한인 사회에서 꽤 알려진 사람이었어. 부동산도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너한테 뭐 남긴 게 없니? 성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상자 속 엽서가 떠올랐죠. 그날 밤 성희는 엽서를 꺼내 다시 읽어봤습니다.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의 주소, 그리고 내 모든 후회는 여기에 묻는다는 문장. 아버지, 도대체 무슨 후회를 하신 거예요? 성희는 결심했습니다. 4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기로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성희는 여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 번도 사용해 본 적 없는 새 여권이었죠. 미국이라. 가봐야겠어요, 아버지. 미용실 문에 장기 휴업 안내문을 붙이고 성희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형제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어차피 관심도 없을 테니까요.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성희는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성희야, 넌 참 착한 딸이야.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많아서. 아버지, 무슨 말씀을. 저는 괜찮아요. 그때 아버지의 눈에 어린 눈물을 이제야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아버지는 이 엽서를 통해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성희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떠나는 여행, 그것도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었죠. 과연 캘리포니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성희는 엽서를 꼭 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성희는 낯선 풍경에 잠시 멍해졌습니다. 처음 보는 미국 땅, 영어로 가득한 안내판들이 성희를 압도했죠. 하지만 엽서를 꺼내 주소를 다시 확인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캘리포니아 애너하임. 여기서 멀지 않겠지.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1시간쯤 달렸을까요?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여기가 애너하임입니다. 정확한 주소가 어디죠? 성희가 엽서를 보여주자 운전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 주소는 한인타운 근처네요. 오래된 주소 같은데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들어가니 점점 한글 간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한국인들이 모여 살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죠. 드디어 택시가 멈춰 섰습니다. 여기입니다. 이 주소가 맞는데. 성희가 내려서 바라본 곳에는 2층짜리 상가주택이 서 있었습니다. 1층은 한국 식당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2층은 사무실처럼 보였죠. 엽서에 적힌 주소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가니 60대로 보이는 한국인 여성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혼자 오셨어요? 네, 저. 혹시 이 건물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오래전부터 있던 건물인지. 여주인은 성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건물은 꽤 오래됐죠. 제가 여기서 식당을 연 지도 15년이 넘었는데 그전부터 있었어요. 왜 물으시죠? 성희는 엽서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여주인의 표정이 변했죠. 오영수. 이 이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그때 주방에서 나이 든 남자가 나왔습니다. 여주인의 남편인 듯 했죠. 여보, 오영수라는 이름 기억나요?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오영수? 맞다, 그 양반. 1980년대에 이 동네에서 꽤 유명했지. 건설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들었어요. 성희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에 대해 더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글쎄요, 워낙 오래전 일이라. 아, 맞다. 길 건너 부동산에 김 사장이라고 있는데 그 양반이 이 동네 터줏대감이에요. 한번 가보세요. 성희는 감사 인사를 하고 길을 건넜습니다. 김스 부동산이라는 간판이 보였죠. 안으로 들어가니 70대로 보이는 노인이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오성이라고 합니다. 오성의 성이 혹시 오영수 씨 딸이신가요? 성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버지를 아시나요? 김 사장은 안경을 벗으며 성희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세상에 정말 오 사장 딸이구먼. 아버지가 항상 자랑하던 딸이 바로 당신이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자랑하셨다고요? 그럼요. 한국에 딸이 있는데 너무 착하고 효녀라고 미용실도 잘 운영한다고 자랑이 대단했죠. 성희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김 사장은 서류 캐비닛을 뒤지기 시작했죠. 잠깐만요, 여기 어디? 아, 있다. 두꺼운 서류철을 꺼낸 김 사장이 페이지를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여기요. 1999년 등기 서류입니다. 보세요. 성희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엔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소유자 오성희 OH, SUNG-HE. 이게 무슨 말이죠? 길 건너 그 건물 말입니다. 당신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1999년부터요. 성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김 사장이 물을 한 잔 따라 주었죠. 오 사장이 1999년에 저한테 부탁했어요. 딸 이름으로 건물을 등기해달라고. 관리도 부탁했고요. 세금이랑 관리비는 매년 한국에서 송금이 왔습니다. 그럼 저 건물이 정말 제 것이란 말인가요? 법적으로는 그렇죠. 현재 시가로 따지면 글쎄요, 250만 불은 넘을 겁니다. 한국 돈으로 30억 원이 넘죠. 성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난한 미용사로 평생을 살아온 자신에게 30억짜리 건물이 있다니요.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김 사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오 사장이 이 건물을 당신 이름으로 해놓고는 절대 딸한테 알리지 말라고 했어요. 때가 되면 알게 될 거라고만 했죠. 때가 되면 성희는 엽서의 문구를 떠올렸습니다. 내 모든 후회는 여기에 묻는다. 아버지는 무엇을 후회했던 걸까요? 그리고 또 하나 건물 지하에 창고가 있는데 오 사장이 거기 뭔가를 보관해뒀어요. 열쇠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김 사장이 낡은 열쇠를 건넸습니다. 성희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받았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성희는 다시 길을 건너 건물로 갔습니다. 건물 옆 좁은 계단을 내려가니 지하 창고 문이 보였죠. 열쇠를 돌리자 먼지 낀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을 켜니 작은 창고가 나타났습니다. 한쪽 구석에 금고가 하나 놓여 있었죠. 금고 위에는 봉투가 하나 올려져 있었습니다. 성희에게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봉투를 열자 편지가 나왔죠. 성희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이 건물은 내 것이다. 형제들에겐 미안하지만 너만이 이걸 받을 자격이 있어. 넌 나의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딸이었다. 효녀라는 이름으로 너를 묶어둔 것이 미안하구나. 성희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읽었습니다. 1985년 내가 여기서 일할 때 만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과의 추억이 이 건물에 담겨 있단다. 자세한 건 금고 안에 있는 것을 보면 알게 될 거야.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다. 성희는 금고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자신의 생일인 325를 눌렀죠. 철컥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낡은 비디오 테이프 하나와 사진 몇 장, 그리고 또 다른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낯선 미국인 여성이 함께 웃고 있었죠. 성희는 모든 것을 품에 안고 창고를 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캘리포니아의 푸른 하늘이 눈부셨죠. 아버지가 이곳에서 보냈을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성희는 한국에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분명 자신에게만 남긴 것이었죠. 그날 밤 성희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느꼈으니까요.
내일은 비디오 테이프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희는 근처 전자제품 가게에서 오래된 비디오 플레이어를 구입했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와 떨리는 마음으로 테이프를 넣었죠. 화면에 잡음이 일더니 곧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1998년 12월 25일이라는 날짜가 화면에 떴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얼굴이 나타났죠. 그때의 아버지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지만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성희야, 이 비디오를 보고 있다면 넌 이미 이곳에 와 있겠구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희는 화면 속 아버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죠. 내가 너한테 숨긴 것들이 많다. 이제 모든 걸 말할 때가 된 것 같구나. 1978년 나는 돈을 벌기 위해 미국으로 왔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힘든 나날을 보냈지. 그러다 1985년 한 사람을 만났단다. 화면이 바뀌며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금고에서 본 그 여성의 사진이었죠. 그녀의 이름은 캐서린이었다. 한인타운의 작은 식당에서 일하던 미국인이었지. 우리는 사랑에 빠졌고 함께 미래를 꿈꿨단다.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한국에 가족이 있었고 그녀와의 사랑은 이룰 수 없는 것이었다. 1987년 결국 한국으로 돌아왔지. 그녀는 이해해 주었지만 내 마음속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어. 성희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런 사연이 있었다니요. 1995년 다시 미국에 왔을 때 그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암이었다고 하더구나. 그녀가 남긴 편지에는 날 원망하지 않는다고 행복했다고 적혀 있었어. 그리고 우리가 함께 꿈꾸던 이 건물을 사두었다고 했지. 화면 속 아버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성희야, 내가 왜 너한테 이 건물을 남기는지 아니? 넌 나와 닮았거든. 늘 남을 위해 살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는 너. 형제들은 각자의 삶을 찾아갔지만 너는 끝까지 나와 함께했지. 캐서린도 그런 사람이었단다. 성희는 흐느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야 알 것 같았죠. 이 건물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야. 내 젊은 날의 사랑과 후회, 그리고 너에 대한 미안함이 담긴 곳이란다. 형제들은 이미 충분히 가졌지만 너는 늘 양보만 했지. 이제 내 것을 가질 때야. 비디오가 끝나갈 무렵 아버지가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성희야, 행복하게 살아라. 내 인생을 살아라.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다. 화면이 꺼지고 성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비밀, 그리고 자신에 대한 사랑이 가슴을 울렸죠. 성희는 다시 건물로 갔습니다. 이번엔 건물을 다른 눈으로 바라봤죠. 아버지의 젊은 날 꿈이 담긴 곳,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것이 된 곳. 김 사장을 다시 찾아가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1층 식당은 월세가 $5,000, 2층 사무실은 $3,000씩 나옵니다. 관리비랑 세금 빼고도 한 달에 $5,000는 남죠. 한국 돈으로 600만 원 정도입니다. 성희는 놀랐습니다. 미용실에서 힘들게 번 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죠. 그동안 쌓인 임대료는 별도 계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한 10년치쯤 될 거예요. 10년치요? 네, 오 사장님이 딸이 올 때까지 모아두라고 하셨거든요. 성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죠. 그날 오후 성희는 건물을 둘러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평범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가. 그때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용실 직원이었죠. 사장님, 큰일 났어요. 오빠분들이 와서 미용실 문서를 다 뒤지고 갔어요. 뭐라고요? 사장님이 미국 간 것도 아신 것 같아요. 뭔가를 찾는 것 같던데. 성희는 불안해졌습니다. 형제들이 뭔가 눈치챈 걸까요? 며칠 후 예상대로 성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성희야, 너 지금 미국이지? 네, 잠깐 여행 왔어요. 여행? 아버지 관련해서 간 거 아니야?
성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일하셨던 곳이 궁금해서요. 성희야, 혹시 거기서 뭐 발견한 거 있으면 바로 말해. 우리가 모르는 아버지 재산이 있을 수도 있잖아. 성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나 돈 이야기부터 하는 오빠들이었죠. 딱히 없어요. 그냥 옛날 일하셨던 곳만 둘러봤어요. 정말이지? 숨기는 거 있으면 나중에 큰일 난다? 전화를 끊고 성희는 결심했습니다. 형제들에게는 절대 알리지 않기로. 이것은 아버지가 자신에게만 준 선물이니까요. 다음 날 성희는 건물 1층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주인 부부가 반갑게 맞아주었죠. 어제 오셨던 분이시네요. 정말 이 건물 주인이신가요? 네, 이제 알게 됐어요. 다행이네요. 사실 저희도 불안했거든요.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월세만 내고 있었으니. 성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당분간은 그대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식당을 나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비어있는 사무실 공간이었죠. 창밖으로 한인타운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성희는 창가에 서서 오래도록 밖을 바라봤죠. 아버지,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성희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일단 한국으로 돌아가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다시 이곳으로 와야겠다고.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성희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형제들이 그냥 있을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니나 다를까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성우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성희야, 우리 좀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성희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았죠. 그래, 어디서 볼까? 운명의 소용돌이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형제들은 무엇을 알아낸 걸까요? 그리고 성희는 아버지의 선물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성희가 평택 미용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성재와 성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특히 성재 옆에는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성희야, 소개할게. 우리 회사 법무팀 최 변호사야. 성희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온 것을 보니 무언가 알아낸 게 분명했죠. 무슨 일로 변호사까지. 성희야,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미국에 아버지 건물이 있지? 성희는 침묵했습니다. 성재가 서류를 꺼내 보였죠. 우리가 다 조사해봤어. LA 한인타운에 30억짜리 건물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 성우도 거들었습니다. 성희야, 이건 형제간 도리가 아니지 않아? 그런 큰 재산을 혼자 가지려고 하다니. 성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남기신 거예요. 1999년부터요. 그래서 더 문제야. 성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을 때 너한테 명의를 넘긴 거 아니야? 최 변호사님 설명 좀 해주세요. 최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치매나 정신적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의 증여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한 경우엔 더욱 그렇죠. 성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1999년에 아버지는 정정하셨어요. 그리고 이건 상속이 아니라 생전 증여예요. 그걸 누가 증명해? 성우가 비아냥거렸습니다. 네가 아버지 옆에 붙어서 꼬드긴 거 아니야? 효도한다고 하면서 실은 재산 노린 거지? 성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10년간 아버지를 간병하며 힘들게 살아온 세월을 이렇게 폄하하다니요. 너희들이 아버지 몇 번이나 찾아왔어? 명절 때나 겨우 얼굴 비추면서 무슨 효도 타령이야. 그래서 재산을 독차지해도 된다는 거야? 말다툼이 계속되던 중 성재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습니다. 우리 이미 언론사에 제보했어. 막장 상속 분쟁으로 기사 나갈 거야. 내가 협조 안 하면. 성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형제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죠. 언론에까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 30억이야, 30억. 그걸 너 혼자 가질 순 없어. 며칠 후
정말로 인터넷 기사가 나왔습니다. 효도 가장한 막내딸, 치매 아버지 재산 독차지 논란 형제들 뒷전, 30억 건물 혼자 차지한 미용사. 댓글은 더 가혹했습니다. 역시 재산 앞에선 가족도 없네 간병한다면서 뒤로는 재산 빼돌렸구나. 형제들 불쌍하다 진짜. 성희의 미용실로 찾아오는 손님도 뚝 끊겼습니다. 동네에서도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그 성희 씨 말이야. 겉으론 효녀인 척하더니 역시 사람은 끝까지 봐야 알아. 성희는 미용실 문을 닫고 집에만 틀어박혔습니다. 억울했지만 해명할 방법도 없었죠. 형제들은 계속 압박을 가했습니다. 어느 날 성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죠. 성희야, 이제 그만하자. 건물 팔아서 3등분하면 깨끗이 끝나는 거야. 싫어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 너도 10억이면 충분하잖아. 성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마음이에요. 마음? 그런 감상적인 소리 하지 마. 현실을 봐. 성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국에도 소송 걸 거야. 국제 변호사도 선임했어. 끝까지 가면 너만 손해야. 성희는 지쳐갔습니다. 형제들의 끈질긴 공격에 심신이 피폐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성희는 다시 아버지의 비디오를 꺼내봤습니다. 성희야, 행복하게 살아라. 내 인생을 살아라. 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성희는 결심했죠. 더는 여기서 시달릴 수 없다고. 다음 날 성희는 미용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으로 가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그때 박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성희야, 그 소문 다 거짓말이지? 내가 내 아버지랑 너를 잘 아는데. 할머니, 힘내라.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야. 박할머니의 위로에 성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심은 굳혔죠. 일주일 후 성희는 다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돌아올 생각이 없었죠. 그런데 LA에 도착하자마자 김 사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한국에서 변호사들이 와서 건물에 뭔가를 붙이고 갔어요. 성희가 급히 건물로 가보니 정문에 소유권 분쟁 중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벌써 움직인 것이죠. 이제 세입자들도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러다 다 나가겠다고 하면 어떡하죠? 성희는 망연자실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발 디딜 곳이 없어진 기분이었죠. 그날 밤 성희는 건물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LA의 야경이 펼쳐졌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말 이 건물을 포기해야 하나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때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편지가 바람에 펄럭였죠. 성희는 다시 한번 편지를 읽었습니다. 넌 나의 가장 조용한 자랑이었다. 그 순간 성희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건물을 준 게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 준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걸. 아버지, 저 포기하지 않을게요. 끝까지 싸울게요. 성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LA의 아침, 성희는 잠을 설친 채 일어났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하니 한국에서 온 메시지가 가득했죠. 대부분이 욕설과 비난이었습니다. 인터넷 기사는 더욱 선정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도주한 막장 딸, 재산 챙기고 잠적 형제들 끝까지 추적해서 되찾겠다 분노. 성희는 핸드폰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죠. 문을 열자 김 사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오 사장님, 큰일입니다. 1층 식당 주인이 이사 가겠다고 하네요. 소유권 분쟁 때문에 불안하다면서요. 벌써요? 네, 2층 사무실도 마찬가지예요. 이러다가 건물 텅 비게 생겼어요. 성희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월세 수입이 끊기면 관리비와 세금도 낼 수 없게 됩니다. 형제들의 작전이 먹혀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도 왔습니다. 김 사장이 건넨 서류는 미국 법원의 소환장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정말로 미국에서도 소송을 시작한 것이죠. 성인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변호사를 선임하려 해도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돈을 쓰려 해도 미용실은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죠. 며칠 후 성인은 건물 지하 창고에 다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의 흔적이라도 느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금고가 있던 자리 뒤편에 작은 틈이 있었던 것이죠. 손전등을 비춰보니 벽 뒤에 공간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성인은 조심스럽게 벽을 밀어봤죠. 그러자 숨겨진 작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지? 방 안에는 먼지 쌓인 책상과 의자, 그리고 벽에 걸린 액자들이 있었습니다. 액자 속에는 아버지와 캐서린의 사진들이 가득했죠. 그리고 책상 위에는 낡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성인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가 아니었죠. 영어로 쓰여 있었지만 성인은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1986년 3월 15일. 영수가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이해한다. 그에게는 가족이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의 꿈이 담긴 이 건물만은 지키고 싶다. 캐서린의 일기였습니다. 성인은 계속 읽었죠. 1994년 11월 20일. 의사가 시한부라고 했다. 영수에게 편지를 쓸까 했지만 그만뒀다. 대신 이 건물을 그의 딸 성희에게 남기기로 했다. 영수가 항상 자랑하던 그 딸. 나처럼 혼자서도 강하게 살아가는 여자라고 했던. 성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캐서린이 자신을 알고 있었다니요. 1995년 1월 3일. 마지막 일기. 영수야, 당신의 딸이 언젠가 이곳에 와서 이 일기를 읽기를 바란다. 그리고 알았으면 한다. 당신이 얼마나 그녀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이 건물을 그녀에게 남기는지.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봉투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성희가 열어보니 공증된 서류가 들어 있었죠. 1994년에 작성된 캐서린의 유언장이었습니다. 나 캐서린 밀러는 LA 애너하임 소재 건물을 오영수의 딸 오성희에게 유증한다. 이는 오영수와의 약속이며 그의 딸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성희는 깨달았습니다. 이 건물은 아버지가 준 것이 아니라 캐서린이 준 것이었다는 걸. 그리고 아버지는 1999년에 그것을 법적으로 정리한 것뿐이었죠. 성희는 서류를 들고 김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이걸 보세요. 이 건물의 진짜 이야기예요. 김 사장은 서류를 보고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연이. 그럼 이건 상속이 아니라 제3자의 유증이네요? 네, 그래서 형제들이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성희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죠. 다음 날 한국에서 성재와 성우가 직접 LA로 날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미국 변호사와 함께 성희가 묵는 호텔로 찾아왔죠. 성희야, 이제 정말 끝내자. 성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우리가 한국 언론뿐 아니라 미국 한인 언론에도 제보할 거야. 내가 얼마나 악독한지 다 알릴 거라고. 성우도 거들었습니다. 성희야, 이미 한인타운에 소문 퍼뜨렸어. 효도로 포장한 사기꾼 딸이라고. 이제 누나는 여기서도 못 살 거야. 성희는 절망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자신의 이름은 더럽혀졌죠. 형제들은 계속 압박했습니다. 건물 팔아서 3등분. 이게 마지막 제안이야. 거부하면 정말 끝장을 볼 거야. 성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건물은 팔 수 없어요. 아버지와 캐서린의 추억이 담긴 곳이에요. 캐서린? 그게 누구야? 성희는 일기장과 유언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형제들의 표정이 굳어졌죠. 네? 이게 뭐야? 이 건물은 캐서린이 저한테 준 거예요. 여러분과는 아무 상관없는 재산이에요. 성재가 미국 변호사에게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변호사의 표정도 심각해졌죠. 이게 사실이라면 소송에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형제들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성재는 포기하지 않았죠.
그래도 아버지 돈으로 관리했잖아. 그것만으로도 문제 삼을 수 있어. 막다른 길에 몰린 성희. 하지만 그때 뜻밖의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한인타운의 나이든 교포 한 분이 성희를 찾아온 것이죠. 오성애 씨죠? 저는 정 목사라고 합니다. 캐서린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성희는 놀랐습니다. 캐서린을 아는 사람이 나타나다니요. 캐서린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부탁한 게 있었어요. 언젠가 오성이라는 한국 여성이 나타나면 도와달라고요. 정 목사는 봉투를 하나 건넸습니다. 이건 캐서린이 남긴 편지예요. 당신에게 전하라고 했죠. 성희가 편지를 열자 정성스럽게 쓴 한글이 보였습니다. 성희에게 당신을 만나지 못했지만 당신 아버지를 통해 많이 들었습니다. 강하고 따뜻한 여성이라고요. 이 건물이 당신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캐서린 올림. 성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편이 되어준 것 같았죠. 정 목사의 등장으로 상황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 목사는 한인 교회의 원로 목사로 한인타운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죠. 그가 성희의 편에 서자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캐서린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오영수 씨와 그의 딸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 성혜 씨가 혼자서도 씩씩하게 살아간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미소를 지었죠. 정 목사는 성희와 함께 한인 교회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캐서린을 기억하는 교인들이 있었죠. 캐서린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한국 음식을 배워서 노숙자들에게 나눠주곤 했죠. 맞아요. 그리고 항상 한국 사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오영수 씨였군요. 사람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성희는 캐서린이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자신을 얼마나 생각했는지 알게 되었죠. 한편 형제들은 계속해서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인 언론에 악의적인 기사를 내고 성희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압박했죠. 성희야,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성재가 건물 앞에서 성희를 가로막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여기까지 왔는지 알아? 이제 와서 물러설 수 없어. 성우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성희야, 제발 현실을 봐. 네 혼자서 우리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정 목사가 나타났습니다. 두 분이 오성애 씨의 형제분들이시죠?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정 목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캐서린은 생전에 이 건물을 성희 씨에게 주는 이유를 분명히 했습니다. 자신처럼 혼자서도 강하게 살아가는 여성이 행복해지기를 바란다고요. 형제분들은 이미 충분히 가지지 않으셨습니까? 목사님이 무슨 상관이야. 성재가 화를 냈지만 정 목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캐서린의 유지를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정 목사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캐서린이 1994년에 작성한 신탁 서류입니다. 이 건물을 오성애 씨에게 주되 만약 누군가 이의를 제기하면 제가 신탁 관리인으로서 지켜달라고 했죠. 형제들은 당황했습니다. 법적으로 더욱 불리해진 것이죠.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정 목사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캐서린이 매년 이 건물 관리비를 위해 따로 돈을 모아뒀습니다. 통장도 있고 모든 기록이 남아있죠. 오영수 씨의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형제들의 주장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죠. 며칠 후 성희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미용실이 불에 탔다는 것이었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어요. 하지만 건물이 전소됐습니다. 전화를 끊고 성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미용실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죠. 방화 혐의가 있었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곳도 없구나. 성희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정 목사가 찾아왔죠. 성희 씨, 힘내세요. 캐서린도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정 목사는 낡은 사진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걸 보세요. 캐서린이 찍은 사진들입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캐서린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앞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죠. 우리의 꿈의 집이라고 적힌 메모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캐서린은 이곳을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꿈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비록 자신은 이루지 못했지만 성희 씨가 이어주기를 바랐죠. 성희는 사진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음 날 성희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정 목사의 도움으로 한인타운의 유명한 변호사를 만날 수 있었죠. 걱정 마세요. 법적으로 완벽한 사안입니다. 오히려 형제분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 성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원하지 않아요. 그저 이 건물을 지키고 싶을 뿐이에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방어에만 집중하죠. 법적 대응이 시작되자 형제들도 초조해졌습니다. 그들이 고용한 미국 변호사도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죠. 이 사건은 질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고소를 당할 수도 있고요. 성재와 성우는 마지막 수단을 꺼내 들었습니다. 성희야, 우리가 미안했어. 그동안 너무했지? 갑자기 태도를 바꾼 형제들. 성희는 의아했지만 일단 들어봤습니다. 우리도 욕심이 과했어. 이제 그만하자. 대신 한 가지만 부탁할게. 뭔데요? 건물은 내가 가져. 대신 우리한테 10억씩만 줘. 그럼 깨끗이 포기할게. 여전히 돈이 목적이었습니다. 성희는 단호하게 거절했죠. 이 건물은 팔지도 나눠주지도 않을 거예요. 이건 아버지와 캐서린의 사랑이 담긴 곳이니까요. 형제들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항으로 가던 중 성재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성희야, 너 정말 후회 안 해? 네, 전혀요. 그래. 그럼 잘 살아. 형제들이 떠나고 성희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이제 진짜 자신의 삶을 시작할 때가 온 것이죠. 그날 밤 성희는 다시 지하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캐서린의 일기장을 품에 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캐서린, 이제 제가 이곳을 지킬게요. 당신과 아버지의 꿈을 이어갈게요.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성희를 비췄습니다. 마치 캐서린과 아버지가 미소 짓는 것 같았죠. 형제들이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성희는 건물 관리에 전념하며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법원에서 정식 소환장이 날아온 것이죠. 이게 무슨 일이죠? 성희가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분들이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소송을 제기했네요. 그것도 아주 치밀하게 준비해서요. 소장을 읽어보니 형제들은 새로운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캐서린과 아버지의 관계가 불륜이었고 그로 인한 증여는 무효라는 것이었죠. 터무니없는 주장이에요. 성희가 분노했지만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한국에서 아버지의 정신과 진료 기록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1999년 전후로 우울증 치료를 받으셨다고 하네요. 성희는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우울증을 앓으셨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죠. 그걸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증여는 취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게다가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이 목격자를 데려왔어요. 1999년 당시 아버지가 성희 씨 이름을 자주 착각했다는 진술을 할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희는 막막했습니다. 형제들이 이렇게까지 준비했을 줄은 몰랐죠.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은 한인들로 가득 찼죠. 이 사건이 한인타운에서 큰 화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 측 변호사가 먼저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피고 오영수 씨는 1999년 당시 중증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습니다. 여기 진료 기록이 있습니다. 서류가 제출되었습니다. 확실히 아버지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었죠. 그리고 이 증인을 보십시오. 나이 든 한국인 남성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당시 오영수 씨와 같은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자주 딸 이름을 헷갈려 했어요. 성희를 성재라고 부르기도 했죠. 성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그 증인의 얼굴이 낯익었던 것입니다. 이제 성희 측 변호사가 반격에 나섰습니다. 판사님, 저희는 더 중요한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캐서린 밀러가 작성한 모든 법적 서류입니다. 공증도 완벽하고 변호사 입회하에 작성되었죠.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십시오. 1999년 오영수 씨가 건물을 딸 이름으로 등기할 때의 영상입니다. 법정에 영상이 틀어졌습니다. 거기엔 정정한 모습의 아버지가 나왔죠. 저는 오영수입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이 건물을 제 딸 성희에게 증여합니다. 이는 캐서린 밀러의 유지를 따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형제들의 표정이 굳어졌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성희 측 변호사가 결정적인 증거를 꺼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저 사람, 본명은 김철수가 아니라 박만식입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2022년 사기죄로 복역한 전과가 있습니다.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하는 것으로 악명 높은 사람이죠.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증인을 날카롭게 바라봤죠. 증인, 이게 사실입니까? 증인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그게 증인은 위증죄로 고발될 수 있음을 아십니까? 결국 증인은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형제들이 돈을 주겠다고 했어요. 거짓말 좀만 해달라고. 법정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형제들은 고개를 숙였죠. 재판은 급반전되었습니다. 판사는 잠시 정회를 선언한 후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해당 부동산은 피고 오성희의 정당한 소유임을 확인합니다. 성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난 것이죠. 또한 원고들은 위증교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며 피고에게 소송 비용 전액을 배상할 것을 명령합니다. 형제들은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데 성재가 성희를 불렀습니다. 성희야. 성희가 돌아보자 성재는 초췌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우리가 욕심이 과했어. 성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희, 네가 아버지를 끝까지 모신 건 사실이야. 우리가 잘못했어. 성희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도 형제들이었으니까요. 이제 그만해요. 우리 다시는 이런 일로 만나지 말아요. 성재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근데 성희야, 하나만 묻자. 정말 후회 안 해? 우리랑 나눴으면 편했을 텐데. 성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이제 알아요.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아버지와 캐서린이 제게 남긴 건 건물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형제들은 아무 말 없이 떠났습니다. 정 목사가 성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네, 이제 시작이에요. 성희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햇살이 건물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죠. 그날 밤 성희는 아버지와 캐서린의 사진을 꺼내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곳을 새롭게 만들어 갈게요. 두 분의 꿈이 이뤄지는 공간으로요. 성희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 이렇게 적었죠. 2024년 10월 15일. 나의 새로운 시작. 이제 나는 진정한 상속자가 되었다. 돈이 아닌 사랑의 상속자로. 달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마치 아버지와 캐서린이 미소 짓는 것 같았죠. 재판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성희는 그동안 건물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켰죠. 1층의 한국 식당은 그대로 두되 더 깔끔하게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리고 2층은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성희와 캐서린의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 간판을 보며 성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곳은 한인 어르신들이 모여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한국 영화도 보는 공간이 되었죠. 성희 씨, 오늘도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어요. 직원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성희는 2층으로 올라가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눴죠. 어서 오세요, 박할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덕분에 좋아. 여기 와서 친구들 만나니까 외롭지가 않아. 성희는 어르신들 사이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그때 정 목사가 들어왔죠. 성희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두 사람은 조용한 구석으로 갔습니다. 한국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형제분들 소식입니다. 성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아니에요. 나쁜 소식은 아닙니다. 성재 씨가 파산했다고 하네요. 무리한 투자로 빌딩도 날리고. 성희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도 혈육인데 말이죠. 성우 씨도 사업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 목사가 편지를 하나 건넸습니다. 성재 씨가 보낸 편지예요. 성희 씨께 전해달라고. 성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성희야, 나 성재다. 이렇게 편지로나마 인사를 전한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돈에 눈이 멀어 가족을 잃었구나. 아버지가 왜 너에게 그 건물을 남겼는지 이제 알 것 같아. 너만이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었으니까.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끝까지 품위를 지켜줘서. 성희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며칠 후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의 방송국에서였죠. 오성애 씨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진정한 효도와 상속의 의미를 다루고 싶어서요. 성희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제작진의 진심 어린 설득에 마음이 움직였죠. 많은 사람들이 성희 씨의 이야기를 통해 위로받을 수 있을 거예요. 특히 홀로 부모를 모시는 딸들에게요. 결국 성희는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담담하게 이야기했죠. 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아버지 곁을 지킨 딸일 뿐이죠. 하지만 이제 알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었다는 걸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자 큰 반향이 일었습니다. 많은 시청자가 성희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죠. 저도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성희 씨 이야기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날 커뮤니티 센터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60대 후반의 미국인 여성이었죠. 혹시 오성애 씨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캐서린의 조카 마가렛이에요. 이모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성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캐서린의 가족이 있었다니요. 마가렛은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이모는 늘 한국인 남자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의 딸에게 무언가를 남기고 싶다고 했죠. 이제야 그게 이루어진 것 같아 기뻐요. 앨범에는 캐서린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도 많았죠. 이모는 행복했어요. 비록 함께할 수 없었지만 사랑했던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죠. 성희와 마가렛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캐서린과 아버지의 추억을 공유하며 웃고 울었죠. 시간이 흘러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성희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큰 파티를 준비했죠. 한인 어르신들과 미국인 이웃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모두가 축배를 들었습니다. 성희는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했죠. 이곳은 이제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사랑과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공간이 되었어요. 아버지와 캐서린이 꿈꾸던 그곳 말이에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성희를 불렀죠. 성희야. 돌아보니 성우가 서 있었습니다.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죠. 성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자랑스러워. 성우는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이거 아버지가 쓰시던 만년필이야. 형이랑 나는 돈만 탐냈는데 누나는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받았구나. 성희는 만년필을 받으며 성우를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됐어. 우리 다시 가족으로 시작하자.
파티가 끝나고 성희는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LA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캐서린, 보고 계신가요? 저 이제 행복해요.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와 성희의 머리칼을 흔들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죠. 성희는 주머니에서 낡은 엽서를 꺼냈습니다. 내 모든 후회는 여기에 묻는다는 문구를 다시 읽었죠. 이제 저도 후회 없이 살게요.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캐서린. 별이 반짝이며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성희의 커뮤니티 센터는 LA 한인타운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곳에서 위로받고 희망을 찾았죠. 성희는 여전히 그곳을 운영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가끔 한국에서 오는 방문객들에게 이야기하곤 했죠. 유산은 돈이 아니에요. 사랑과 신뢰, 그리고 함께한 시간이 진짜 유산이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큰 유산을 받은 사람이에요. 해는 저물고 있었지만 성희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해 사랑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인생의 이막이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죠.